네,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 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권혁필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 등록 절차, 두 번째로는 시설 및 인력 기준, 세 번째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우리가 영업을 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겠죠. 그 영업 등록 대상은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동물 장묘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 판매업, 세 번째로는 동물 수입업, 네 번째로는 동물 전시업, 다섯 번째 동물 위탁관리업, 여섯 번째는 동물 미용업, 마지막 7번째는 동물 운송업입니다. 자,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동물 생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생산하는 일은 아무래도 엄격해야겠죠. 그래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제가 아닌 다른 영업등록 대상 7가지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째 동물 운송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패택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어떤 이제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 체험형 어떤 이런 파크들이 있죠. 아이들이 찾아가서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업종들이 주로 이제 동물 전시업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치원, 그리고 호텔, 훈련학교 이런 곳들은 카페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 위탁 관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 등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영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고, 두 번째 관할 지자체에 이제 접수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고 이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등록증이 발급되게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폐업계획서 접수. 모든 업종은 그 영업 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영업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물 생산업과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 및 등록 신청 단계에서 소유 동물에 대한 폐업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동물 생산업 그리고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접수 단계에서부터 폐업했을 때, 만약 업장이 폐업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 동물들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폐업 처리 계획서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업 등록 신청입니다.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또는 동물 운송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그 구청에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업을 영위할 인력 현황, 그리고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그리고 사업계획서, 시설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물 사체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 폐업 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류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등록 영업의 변경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축산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영업자의 성명, 영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자, 휴업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 관리업, 동물 미용업 또는 동물 운송업에 휴업 또는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신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분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가장 컸던 반려동물 카페의 사진인데, 저런 이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시설들을 많이 이제 견학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게 될지 상상도 해보시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테리어나 어떤 시설을 준비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서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동물 위탁 관리업,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카페, 유치원 이런 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쇼핑숍 개념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층이 분리되던가 아니면 같은 층에 있더라도 다른 업장과는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분리는 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려동물 위탁 관리 시설들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임대 이런 시설들을, 부동산이 이제 임대가 나온 시설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다녀야겠죠. 두 번째,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한 15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반려동물 카페인데, 실내 수영장도 있었는데, 바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재질도 보일 수 있고, 놀이기구, 그리고 이제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이제 동물 위탁 관리업에 해당되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다른 시설들하고 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층에 있더라도 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공통기준,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돼야 된다.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된다. 또한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하며,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자, 영업시설은 일단 채광 및 환기.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광이 이제 잘 들어오지만,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환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유치원이나 호텔 시설들을 운영하게 된다면 공조장치, 환기장치 등을 잘 이제 구비를 해서 실내 공기가 환기가 잘 되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가 환기가 잘 안 되면 일단은 이제 개들도 이제 감기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캔넬코프라고. 이제 그런 이제 감기 증상이 이제 전염이 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냄새가 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서 동물 위탁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광은 좋지만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이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닥이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업주분들이 깔끔하게 이제 에폭시 코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미끄럽기 때문에 위탁 반려동물들이 뛰어다니다가 그 구조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끄러져서 나중에 다리를 좀 절게 되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어떤 이제 재질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독은 매일매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청소와 소독이 또 용이한 그런 또 재질이어야겠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청소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많은 그 업주분들이 바닥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청소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2중, 3중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진공 청소기로 일단 털들을 먼저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마대걸레나 이런 걸레로, 물걸레로 한번 쫙 닦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닦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를 2중, 3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청소를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동물 위탁관리 시설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견학을 많이 다니셔서 이 업장은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 바닥 재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환기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청소와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엿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동물 전시업을 보죠.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역시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야 됩니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역시나 똑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위탁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응대실이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판매업과 동물 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문에 이중문과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동물 위탁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놀이방, 유치원, 그리고 훈련시설, 그리고 호텔,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은 이제 하루 맡기고 퇴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몇 개월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실, 고객을 이제 상담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실, 응대실 이런 시설들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재워야 되잖아요. 이제 위탁 반려동물의 잠을 재워야 되니까 이제 잠을 자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 견사죠, 견사. 그런 견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업장 밖으로 동물이 이제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출입문에 이중문, 안전문을 설치해야 되고, 이제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쇄로 녹화 장치, CCTV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장치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물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이제 맡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많죠. 여행 갈 때 호텔이라고 해서 동물병원에 맡기기도 하는데, 이게 동물병원을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어떤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입원하고 있는 강아지들은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이런 감염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죠.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에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견과 같은 공간에 있다면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질병이. 그래서 동물병원을 이런 위탁시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과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로 녹화장치, CCTV를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폐쇄로 녹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많이 설치하면 좋긴 해요.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많은 업주분들이 이게 하나 둘 설치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늘어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넓은 부분,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잘 안 하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어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물의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CCTV는 사각지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보호자분이 나중에 이런 CCTV를 보자고 했을 때 그런 사각지대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설명이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으로 이제 크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생산등록, 반입, 반출기록, 작성 보관사항, 그리고 판매 가능 원령, 건강상태 등 판매 관련된 사항, 동물 사체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 종사자 교육 관련 사항, 그 밖에 동물의 보호,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 현재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가 시청이 가능합니다.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생산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또는 동물 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또는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동물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육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자 준수사항 공통기준입니다.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겠죠. 그리고 요금표를 게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동물 위탁관리업, 그리고 뭐 동물 전시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위탁관리업과 동물 전시업 두 가지를 현재 이렇게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냐면 현재 제가 지금 동물 위탁관리업을 이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할 때가 이제 불시에 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친분이 있는 고객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물 위탁관리업은 현재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들로 가끔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동물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배우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이제 도우미견이 돼서 이제 훈련도 가르쳐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물 전시업에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물 위탁관리업과 동물 전시업 두 가지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금표까지 이제 게시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의 종류별, 성별 및 크기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질병, 질환 및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 새끼를 베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그리고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현장에서는 처음 어떤 이런 시설에 입실을 하게 된다면 건강수첩을 지참하고 오라고 하죠. 네, 반려동물의 건강수첩을 지참해서 이제 예방접종, 종합 예방접종이 DHPPL이라고 하죠. 그런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피부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수첩을 지참해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로 이제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이제 노쇠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좀 분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해서 따로 그런 개체들만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영업장이나 동물 운송 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시정명령이나 시설 개보수 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동물 운송업, 패택시를 하는 분들도 요새는 많은데, 이제 운송 차량에 이제 반려견이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반려견이 가야 되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좀 정체돼서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차 안에 머무르게 된다면, 중간에 한번 이제 휴게소 같은 곳에 내려서 이제 반려동물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가능하다면 잠깐 꺼내 주어서 짧게 산책을 시키고 다시 이제 태워야겠죠. 그래서 동물이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 기준으로 있는 겁니다. 자, 아울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동물 판매업자, 동물 수입업자, 동물 생산업자, 동물 전시업자 및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와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개체 관리 카드라고 하면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A4 용지 같은데 파일로 만들어도 됩니다.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 같은 경우로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잠을 자는 그 호텔 방이 있죠. 거기에 이제 코팅지를 일정 양식을 적은 걸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드마커 같은 걸로 이제 적어 놓죠. 이름, 체중, 나이, 그리고 성별,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걸 우리가 개체 관리 카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육안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을 수 있게 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하단에 나오죠. 개체별 정보,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을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제 기니피그나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한 마리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어떤 집단, 무리별로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물 판매업자, 동물 수입업자 및 동물 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개체관리 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이걸 이제 동물 위탁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없지만, 동물을 판매했거나,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국내로 이제 수입을 했거나, 그리고 반려동물을 번식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분들은 개체관리 카드를 2년 이상 보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물 장묘업자 및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 장치 CCTV를 30일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업체들, CCTV 관련 업체들이 서버에 이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운영하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동물 생산업자 및 동물 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폐업 처리 계획서에 따라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물 전시업 그리고 동물 생산업의 그런 업종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자,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 고양이 이제 원령이 6개월 이상 되는 그 개와 고양이를 전시를 해야 되고,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체험형 이런 그 학습을 하는 이제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와 고양이의 어떤 연령이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격리한 후에 수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에 10시간 이내로만 전시를 해야 됩니다. 동물 복지, 여러분들 동물의 5대 자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뭐 배고픔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뭐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그 동물의 5대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동물의 어떤 복지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 전시업에 사용되는 동물들은 하루에 10시간 이내로만 전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자,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하게 운동이 가능한 휴식 공간,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활동이,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 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된다. 또한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물 전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위탁관리업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이제 산책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죠. 실내에서도 이제 장난감 등으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물에게 운동할 기회를 줘야겠죠. 사료나 간식 등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반려견들이 설사나 좀 물음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구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사료나 간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서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 관리해야 된다. 여기 체중 및 성향이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체중이라고 하면 대형견, 뭐 중형견, 소형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성향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순종적이고 우호적이고 좀 친화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개체들도 있지만, 다소 좀 이렇게 지배적이고 경쟁적이고 좀 이렇게 터프한 기질을 가진 개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에 따라서 구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영업자는 위탁 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어떤 등록번호, 업소명,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위탁 관리하는 동물의 축종,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기간 및 비용, 위탁 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상에는 그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업체명,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내가 위탁 관리하는 동물의 어떤 품종, 나이, 그런 특이사항들,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서비스의 기간,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우리가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CCTV 등으로, 그리고 또는 육안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영업자 점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이제 동물을, 이제 생명을 다루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 상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정처분, 벌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런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뭐 참고로 저는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 어떤 이런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뭐 영업정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영업정지. 이런 영업정지 같은 거를 당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의 이미지에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영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죠. 자, 첫째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1개월은 30일로 본다. 자, 둘째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위반 행위가 있다면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보고, 그리고 두 가지의 어떤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고, 그리고 처분 기준이 같다면 그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그리고 넷째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물보호법 검색창에 동물보호법이라고 치면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중사유입니다. 가중사유.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의 어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감경.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동물위탁관리업에 이제 종사하는 반려동물 유치원이나 호텔링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의 부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퇴실을 하는 날인데 이제 고객분이 뭐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업주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반려견을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업주분이 자기의 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집으로 이제 데려다 준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뭐 경쟁업체가 봤을 때는 동물 운송업에 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까지 받았다면 더더욱 동물 운송업을 이제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주가 모르고 그랬다. 업주가 모르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사소한 부주의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고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돈을 벌려고
알고 있고 돈을 벌려고 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어떤 이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우리 업주가 모르고 나는 그런 걸 몰랐고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사소한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5년 이상 그 동물위탁관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을 감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와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에서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되며,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등 행위를 동물 학대 등을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에 영업정지 30일, 한 달, 2차 위반에 영업정지 3개월, 90일, 3차 위반에 영업정지 또 3개월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1차 위반에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에는 15일, 3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물위탁관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정처분을 많이 받진 않지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많이 받는 게 이제 영업정지 7일, 그리고 그 1차 위반 그 영업정지 7일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을 때 이제 2차 위반에 영업정지 15일, 이 정도까지 받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3차 위반 정도까지 영업정지 한 달까지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상 그 업장은 이미 영업 능력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고객들에게 신뢰도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 벌써 그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그런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여나 영업정지 7일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좀 짧게 중요한 부분만 한 번씩만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물 생산업, 우리 강아지를 번식하고 이렇게 양성하는 이제 동물 생산업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신고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물 생산업 쪽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동물 장묘업, 그리고 이제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쪽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등록할 때는 이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가서 접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영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영업을 할 건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이제 업장에 인테리어 공사, 시설 공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설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이제 관할 이제 지자체에 가서 서류를 이제 접수 서류를 받아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서류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상으로.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 구청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런 영업등록 신청서에 해당되는 제반 내용들을 다 기재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챙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구청에서 담당자가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상에 기재한 내용들, 그리고 시설, 이런 인력 현황들을 기재한 내용들이 맞는지 현장 실사를 하게 되고,
시설의 이제 소방시설들, 그러니까 소방시설 그리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현장 실사에서 시설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별다른 큰 이제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 등록증이 나왔으니 받아가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영업 등록증을 받기 전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이면 그 동물위탁관리업을 이제 하게 되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 등록증이 최종적으로 수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비치를 해놓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이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작성을 안 해본 분들은 되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재량껏 작성을 해도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작성을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인력 현황 내용 및 배치도, 그리고 시설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그 동물 위탁관리업 같은 동물 위탁관리업, 뭐 동물 미용업, 동물 전시업, 이런 업종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그 근린생활시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들이 띄면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는 그런 시설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독 뭐 어떤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는, 용도가 주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동물 관련된 상업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이 그 다른 시설하고 층이나 벽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업자들은 이제 연 1회 어떤 이런 교육을, 그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이 30일로 보는데, 단순한 어떤 이런 그 오류, 부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경을 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Q&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등록 신청서의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관할 지자체 있죠. 구청 홈페이지에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구청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한테 그 서류를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직접 우리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먼저 진행을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수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등록 신청서 서식의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마지막에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나서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후에 그 다음에 지자체 방문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실사, 시설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담당 이제 지자체 이제 담당 직원이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면 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소화기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이제 비상구 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방시설물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시설 구조물의 위치 확인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공간, 개들이 잠을 자는 공간은 어디 있는지, 이런 배치도에 맞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들 이렇게 상담실, 안내실 같은 그런 공간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및 가격표,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상이 없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영업 등록증, 동물위탁관리업 영업 등록증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 영업 등록증을 수령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관리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